자, 그래서 30분이 됐습니다. 30분이 돼서 생태화 환경, 오리엔테이션 겸 이렇게 이번 주 수업 첫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시간표를 2시간씩 다 묶어놨어요. 아마 시간표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7반, 9반, 10반 학생들이 2시간씩 돼 있고, 그런데 어차피 동일한 내용을 할 거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이긴 하지만 똑같은 거를 3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라이브로는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의 녹화본은 저희가 편집을 해서 일단 혹시 여러분들 얼굴이 나오거나 뭔가 그런 게 나오면 안 되니까 편집해서 하루 후에, 즉 내일이 되겠죠. 내일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에 수업 게시물에 첨부 파일로 동영상을 첨부를 할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라이브로 들어도 되고, 혹시 라이브로 듣기가 좀 어렵거나 사정이 있어 못 들으면 라이브로 수업했던 동영상을 약간 편집을 해서 그 다음날 해당 수업 과제의 첨부 파일로 넣어놓을 테니까 나중에라도 꼭 그거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길게 하는 거는 서로 어려우니까 짧게 해야 돼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궁금한 거나 문의할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남겨주면 선생님이 끝나고 채팅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다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나중에 좀 차분차분히 검토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생태화 환경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잘 보이시죠? 그래서 생태화 환경 과목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주석으로 낙서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잠그는 기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잠겼네요. 생태환경 과목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ES3 전문 과목이에요. ES3 전문 과목이고 생긴 거는 표지가 이렇게 생겼죠. 표지 앞에 보이는 것은 생겼고 1학기에는 생태환경을 배우고 2학기에는 세계문제와 미래사회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저희 학교가 편성이 돼 있고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운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송내고등학교가 ESD 교과중점 과정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환경 과목을 다 배웠던 것 같고 선택한 학생들, 그리고 2학년 때에 과제연구 배운 학생들이 있어요. 2학년 10반 친구들이겠죠. 과제연구 배운 학생들이 있고 그 다음에 3학년 때 이제 생태화 환경과 세계문제의 미래사회 이렇게 과목이 편성되어 있는데 2학년 때 배운 과제연구 과목을 안 들었다고 해서 생태화 환경 과목 3학년 때 과목을 듣는 거에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큰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과목이 진행되지만 각각이 어떤 면에서는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교과서 다 받으셨겠지만 목차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사태도 있고 이런저런 진행상의 어려움도 있어서 이 내용을 다 다루진 못할 거예요. 다 다루진 못할 거고 대신에 이제 이 중에 일부를 선생님이 재구성해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몇몇 특징들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온라인상이긴 하지만 오프라인상에서는 이제 환경실에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공지가 별도로 가지 않는 한 환경실로 오시면 되고 1학년 때도 이제 일주일에 3시간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일부 힘들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3학년 때는 2시간, 1시간으로 분리되어 있어요. 2시간짜리는 화요일날 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고 1시간은 아마 9반, 10반은
수요일, 그 다음에 7반은 금요일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점 과목이다 보니까 뭐 2학년 때 과제 연구 들었던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1+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과 외부에서 이제 저희 학교가 초빙한 전문 강사님이 같이 진행하는 그런 수업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거에 대한 뭐 여러 호불호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지만 어찌됐건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의 그런 전문가적 의견들을 드리는 거에 많이 이렇게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3학년 1학기 때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사진 뭐 한 명은 선생님인 거 잘 알 테고 꽤 잘 나온 사진이에요. 제가 봐도 실물보다 훨씬 잘 나온 사진이니까 너무 비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을 잠깐 이 자리에 모시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진 않겠지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새로 한 학기 동안 본 수업을 맡아주실 강진영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예, 그렇죠. 박수 치는 학생 한 명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선생님보다 훨씬 어리고요. 예, 그리고 실물이 훨씬 낫습니다. 화면상보다 실물이 훨씬 나. 작년에 실패를 벗삼아 올해 고심해서 모신 강사님이시고 그래서 선생님 소개를 먼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시선이 지금 카메라와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시선이 약간 좀 어색한데 그런 거 좀 감안해 주세요. 그래서 먼저 제 소개 잠깐 드리면 뭐 1학년 때 제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별도로 소개해드리진 않겠고요. 2017년부터 송내고에 와서 흔히 얘기하는 ESD 과정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환경 가르치고 있는 안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년 동안 마지막에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나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우리 옆에 강진영 선생님은 소개 본인이 해주시겠어요? 네, 소개받은 강진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기 송내고등학교에서 생태어 환경 과목 일주일에 2시간씩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환경교육에 계속 관심이 있어 왔었고, 지금도 환경교육을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는 환경 의사결정이나 환경 경제학 같은 부분에 서 관심이 있는데요. 이런 제 관심사와 생태어 환경과 연결시켜서 이번 학기에 유익한 수업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코로나19 사태로 이렇게 직접 대면하면서 만나진 못하지만 만나는 그날까지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수업을 알차게 진행을 하면서 또 재밌게 진행을 하면서 만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뭐 대략적인 수업 운영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선생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화요일 날 2시간씩 묶어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진영 선생님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선생님이 운영하는 제가 운영하는 1시간의 수업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약간 이론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는 수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가 평가 계획 소개할 때는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어느 면에서는 지필평가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제 수업 때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강기상 선생님은 2시간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네, 현재는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2시간 계획이 되어 있고요. 수업 내용은 교과서 여러분들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기반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될 텐데 수업 내용은 지금 구글 클래스에 PDF 자료 안재정 선생님께서 올려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매 시간 PDF 자료를 통해서 수업 자료는 구성할 생각입니다. 유인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 구글 설문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이제 안진정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거는 수행평가에 일부 반영될 수 있어서 착실하게 잘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같은 경우는
말씀해주신 대로 채팅창에 올려주시거나 끝에 이제 Q&A 시간을 배치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Q&A 시간에 뭐 이제 가능한 친구들은 말해주면은 그 내용을 이제 선생님이 안재 선생님과 협의해서 다음 시간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질의응답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 선생님 얘기할 때 카메라 보고 얘기하면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안 보이시겠지만 거의 방송국 수준으로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신 거죠. 평가 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아까처럼 화면 공유해서 평가 계획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학년 때 환경이랑 제일 다른 점은 일단 기본적인 운영 방식이나 기조는 유사해요. 유사한데 1학년 때는 되게 자유로웠잖아요. 되게 자유로웠던 것 같고 3학년 때는 뭐 그 자유도를 유지하긴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수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리고 이게 그 2학년 때 배웠던 과제연구처럼 전문 과목이지만 지금 3학년 친구들은 9등급 내신을 내는 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평가를 좀 해야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중간고사는 있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기말고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지필평가가 있고 아마 지금 7월 말 정도로 7월 말에서 8월 초 정도로 예상되고 있어요. 뭐 학사 일정이 추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한 7월 말 정도에 지필평가를 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내용은 한 4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이제 낼 거냐?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 내용을 내니까 꼭 수업을 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온라인 수업도 뭐 라이브로 들어도 괜찮고 뭐 별도의 나중에 시간을 내서 들으셔도 괜찮은데 어찌됐건 온라인 수업 때 한 내용도 수행평가나 지필평가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거 챙겨서 유념해서 좀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행평가는 4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4가지로 구성을 했고 일단은 선생님이 주관해서 하는 2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진영 선생님께서 주관하시는 2가지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환경문제 주제탐구가 아마 이제 지금 계획된 거는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으로는 크게 4가지를 좀 볼까 해요. 그래서 평가 기준은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저거를 너무 연연해 두지 마시고 일단은 내용을 잘 썼는지 그리고 그 원인과 잠시만요. 잘못 말씀드렸네요. 환경문제 주제탐구는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탐구 보고서는 아니고 탐구 글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잡은 주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제 탐구 주제 환경문제 주제 탐구를 할 거고 기본적인 영상은 다시 공지를 드리겠지만 그 중국의 그 미세먼지 관련된 다큐멘터리 유명한 게 있어요. 언더 더 돔이라는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바탕으로 해서 관련된 약간의 주제 탐구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하면 추석해서 그 보는 걸로. 그래서 아마 공통적으로 들은 화요일 날 보게 되겠죠. 그때 이제 일괄적으로 같이 보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이제 그 수업 진행할 때 이 언더더돔을 보는 시간을 수업으로 좀 잡을까 해요. 실제 여러분들 이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이렇게 전달력이나 이런 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수업이잖아요. 이런 방식들이. 그래서 그 언더더돔이 총 3편으로 되어 있는데 그 3편을 1시간씩 좀 잘라서 이렇게 해서 좀 여러분들이 그거를 온라인상에서 대신 이렇게 좀 학습 내용으로 이렇게 보는 방식들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이제 포트폴리오인데 포트폴리오 파일처를 다 준비했는데 이거 뭐 맞나야 파일처를 주잖아요. 파일처를 줄 수가 없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상으로 할 때는
아마 매 시간 약간씩 뭔가 좀 과제 제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나 이렇게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출 기한 좀 지켜주시고요. 그래서 온라인 과제 같은 경우에는 출석은 뭐 그날 당일날 매일매일 해야 되지만 과제는 일주일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지난 금요일날 3학년 7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과제가 나갔을 건데 그거를 일주일 동안 해서 내시는. 그래서 제출 기한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뭐 적극적인 참여도 질문한다든지 뭐 좀 더 성의 있게 잘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내용 정리하는 거 그리고 보관 정도들 뭐 일단은 뭐 다 냈냐 안 냈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리고 핵심적인 주제 활동으로 이제 총 3가지의 주제 활동을 이제 할 건데요. 그래서 일할 때 해봤던 커뮤니티 매핑이랑 그 다음에 뭐 유네스코 관련된 활동이랑 그 다음에 한 개는 기후변화 관련된 핵심 주제 활동을 수업 시간 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참여도 정도 뭐 정리 정도나 이런 걸로 해서 총 7가지 기준으로 해서 포트폴리오 평가를 하겠고요. 이거는 이제 실제 오프라인 계약이 언제 되는 거냐가 이제 결정이 되면 이게 아마 수정이 한번 들어갈 건데 그때 뭐 대략적인 다시 수정에 대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행평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강진영 선생님이 진행하는 수행평가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강진영 선생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실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기후변화 미디어 비평이라는 평가입니다. 21세기 이제 최대 위기로 이제 기후변화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변화 관련해서 언론에서 다양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사를 선생님이 이제 안재정 선생님과 협의를 해서 하나 정도를 제시를 하고 그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비평하는가를 이제 평가하고자 하는데요. 다양한 관점이나 내용이 포함되는 이런 환경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돼서 기사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평가를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이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변화가 생길 수 있지만 현재 설정한 평가 기준은 기후변화 관련된 기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루고 있는 사건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용과 구성 등을 평가하면서 비평의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 기준으로 두고 있고요. 기사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하는 것이 첫 번째 기후변화 미디어 비평에 해당하는 평가 계획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환경과학 자료 해석이라는 평가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생태와 환경 시간이 사회과학적인 요소랑 자연과학적인 요소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과학적인 요소들에 있어서는 많은 데이터들이 이제 제시가 되게 되는데요. 그 데이터를 얼마나 잘 해석하면서 자기가 이해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을 하여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주장할 수 있는지를 보고자 해요.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이제 이것도 선생님이 줄 건데 데이터를 해석하고 그 의미를 설명하는 과제를 제시해 보았습니다. 앞에 거랑 약간 유사하지만 다르게 이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가 그리고 데이터를 정확히 해석하고 있는가를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을 이제 여러분들의 사고 확장에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네 번째 이제 환경과학 자료 해석이라는 수행평가를 준비했습니다. 이 수행평가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이제 추후에 세부적인 공지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뭐 간단한 수행평가에 대한 얘기들 잘 들으셨죠? 관련해서 뭐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 음소거 되는 상태에서 아마 그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은 스페이스바 누르고 얘기하면 음소거가 꺼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거나 좀 쑥스럽다 그러면 채팅창에 이렇게 궁금한 거를 문의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뭐 그것도 좀 여러 가지 어렵다. 그러면 저희 그 학급마다 이제 그 돼 있는 게시판이 있잖아요. 잠깐 보여드리면 앞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그 3학년 9반 친구들이 이제 이 건데 여기에 생태환경 들어가면 4시간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출석 체크할 수 있는 출석부 그리고 그 시간에 해당하는 과제들에 대해서 올라가는데요. 여기 댓글 있죠? 댓글에다가 달아주시면 그 선생님이 그거 보고 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근데 뭐 댓글이 이게 아마 비밀 댓글 기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이렇게 좀 싫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세요. 선생님 핸드폰 번호 알고 있는 친구들 꽤 있을 것 같은데, 문자로 보내시면 뭐,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년 이렇게 할당된 거와 제출함 이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출하는 기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주일을 드리고 이거를 넘겨서 제출하게 되면 포트폴리오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감점을 좀 할까 해요. 약간의 감점을 할까 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좀 성의껏 잘 쓰면 약간의 가점 플러스 점수를 좀 주는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온라인상에서 진행할 때는 그렇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평가 계획 뭐 말씀드렸지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뭐 절대 어려워하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들 못하는 거 안 시킵니다. 그리고 집에서 뭔가 해와서 하는 거 안 시킬 테니까 그냥 수업 시간만이라도 잘합시다. 자지 말고 그 정도만 해줘도 선생님으로서 되게 만족하니까 뭐 지레 겁먹고 포기하거나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배척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 대략적인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Q&A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각 수업에 대해서 뭐 간단히 선생님이 바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수업 때도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중에는 뭐 한반 친구들은 약간 문과 성향인 것 같고 두 반 친구들은 이과 성향인 것 같은데 실제 이게 문과 이과를 크게 구분하는 경계의 기준점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걸 하든지 간에 이거는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되는 하나의 방향성이다. 예를 들면 앞에 보이는 그 2018년도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은 MIT 수학과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수학과 우리 생각하는 기준에서 이과잖아요. 수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그 하버드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를 합니다. 경제학과와 경영학과 교수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실제 세상이 돌아가는 기준은 다르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에 대해서 좀 고민하면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지속가능 발전, 뭐 ESG 이런 거일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어찌됐건 생활기록부에 잘 담아 드릴 테니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할 때 그럴 때 그런 자료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게 송내고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실제 뭐 많은 세상이 바뀌고 있죠. 뭐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좀 느린 편이긴 하지만 앞에 보이는 사진처럼 뭐 어떤 나라의 어떤 친구들은 데모를 막 해요. 학교에 가지 않은 그런 데모를 하죠. 즉 저희처럼 뭐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오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학교에 안 가는 그런 기후 파업 같은 것도 하고요. 그 기후 파업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제 별다른 대처를 하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미래 세대 입장에서 그렇게 대응하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런 판단에 근거해서 작년 3월 달에는 188개국의 188만 명의 2,300여 도시의 학생들이 글로벌한 그런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미국 유럽 의회의 그 선거 결과에 대한 기사인데 저희도 이제 내일 지방선거를 할 건데 유럽의회 선거에서 기성정당이 몰락하고 뭔가 이런 녹색당이나 이런 정당들이 하나의 그 중요한 정당으로서 이렇게 부각이 됐다. 뭐 그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내일 선거를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사회가 추구하고 있는 거에 가장 정점은 정치로서 표현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면에서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이 이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방금 전 소개했던 그런 기후 파업을 이끌었던 그 소녀가 잘 알다시피 그레타 툰베리라는 올해 17살의 소녀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리죠. 그 17살짜리 소녀가 6개월 전에 했던 1인 시위가 6개월 후에 188만 명이나 참가하는 글로벌한 그런 시위가 됐던 거죠. 그런 면에서 내가 혼자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실제 세상은 스스로 바뀔 때 바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스스로 바뀌는 모습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될 때 바뀌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운석이 충돌해서 지구가 망하는 것처럼 한순간에 바뀌는 변화는 일어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작은 변화들 여러분들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수업 요소를 좀 넣을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친구들 중에도 이렇게 이러한 캠페인에 많이 참가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송내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용적으로는 선생님이 좀 이것저것 다뤄주니까 좀 그래도 좀 잘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 행동으로 하는 건 좀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3학년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안내를 할 때 같이 좀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수업을 통해서 뭔가 질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다들 집에 있으니까 답답하시죠. 이렇게 선생님이 생각해보면 답답한 이유는 질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질문이 없으니까 답이 없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배우든지 간에 뭔가 질문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환경 시간에 대놓고 질문을 않지만 머릿속에 약간의 의문이나 질문을 좀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지? 왜 우리는 학교에 못 가고 있는 거지? 왜 미세먼지는 저렇게 후에서 뭔가를 하는데 방해가 되지? 왜 그렇지? 이런 질문을 갖는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선생님이 갖고 있는 거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청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대신에 작은 변화라도 그런 질문을 갖고 참여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드린 얘기지만 대학 가는 거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학은 거의 다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선배들도 그랬고 어느 대학을 가냐의 문제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고, 대학을 가냐 못 가냐의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대신에 홍매고 친구들이 이렇게 좀 뭔가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엄청난 일을 해서 세상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집에서 앞집 사람 도와주는 것도 엄청나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죠. 작은 규칙, 쓰레기라도 하나 줍고 뭔가 타인을 보듬어 줄 줄도 알고 이런 게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는 손해고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고, 실제 그렇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이 크게 손해보지는 않아요. 여러분 선배들도 그랬고 작년 친구들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송내고등학교가 대학을 굉장히 잘 갑니다. 작년 올해 졸업생들이죠. 올해 졸업생들이 아마 선생님이 알고 있기로 최근 5, 6년간 송내고에서 대학을 제일 잘 간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의심하지 말고 그런 거를 좀 학교에서 안내하는 방향들 이렇게 잘 따라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그러한 전통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 화요일 날 10시 반부터 라이브 수업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방식은 그때그때마다 약간씩 바뀌긴 하겠지만 이런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은 확실히 있어요. 장단점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소통이나 이렇게 좀 서로 이야기한다는 측면에서 라이브 수업을 할 거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고, 들어오는 방식은 이번 주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혹시 못 들어온 친구들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해서 다음 주에는 참여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자기가 노출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라이브 이외에 공개되는 영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당연히 얼굴이나 이런 거 다
블라인드 처리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연연하지 마시고 실제 수업하는 것처럼 그때그때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뭐 건의사항 내가 이렇게 할 게 있으면 뭐 용기 있게 얘기하실 분 혹시 있을까요? 그렇죠. 뭐 듣고는 있죠. 네. 듣고는 55명이나 들어왔네요. 55명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구글 설문지 일주일 안에 제출하시면 돼요. 구글 설문지 일주일 안에 제출하시면 되고, 화질이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실제 이거 녹화되는 캠은 되게 좋은 캠이에요. 녹화되는 그 웹캠은 되게 좋은 캠인데, 이거를 중계하는 줌이, 조금, 이렇게, 고사양의 영상을 전송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테스트 해보니까 뭐 이렇게 뭔가 자료를 못 읽거나 이렇게 목소리가 좀 안 들리거나 그러진 않아서 아프리카 가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아프리카를 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재미없는 건 여전하네요. 그래서 재밌다는 친구에 좋습니다. 저런 거 다 캡처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계약하면 사탕이라도 하나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뭐 지금 채팅창에 남겨주시는 의견들 저희가 이렇게 이 라이브 수업 끝나고 이렇게 오후에 검토해서요. 다음 주에는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목소리 키고 얘기할 친구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1교시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과 마찬가지로 10분 쉬었다가 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시 10분까지 안 보이지만 개별적으로 쉬시고 11시 10분에 2교시 생태환경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좀 이따 만나요.